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반도체 웨이퍼를 아주 안전하게 옮기는 그런 특별한 상자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요. 바로 3S 코리아인데요. 다양한 환경 테스트 장비도 만든다고 합니다. 1991년에 시작해서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꽤 오래된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공정에서는 웨이퍼를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운송 용기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곳입니다. 근데 뭐랄까, 최근 실적 변화도 좀 있었고 또 흥미로운 내부 이슈들도 좀 있어서요. 오늘 이 3S의 핵심 기술부터 사업 내용, 최근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능성까지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가장 흥미로운 게 그 FOSB라는 웨이퍼 운반 상자 기술 이거 같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딱 4곳만 만들 수 있다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고요. 와, 이거 거의 무슨 특급 비밀 레시피 가진 맛집 같은 느낌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비유가 재밌네요. 이 FOSB랑 FOUP, 이게 반도체 생산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말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기술 장벽이 아주 높아요. 단순 기술이 좋다는 걸 넘어서서 이게 삼성전자나 SPA 하이닉스 같은 국내 큰 고객사들을 꽉 붙잡아두는 뭐랄까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죠. 다른 회사들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진입장벽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3S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고객사를 꽉 잡고 있군요. 그런데 이 회사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차 전지 성능 테스트하는 장비도 있고 또 무슨 환경 테스트 장비? 이런 것도 만들고 심지어 인공눈 만드는 기계까지 만든다니? 와, 물류 자동화 설비도 있고요. 기술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 첨단 산업 분야로 사업을 좀 넓히고 있어요. 다각화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한 산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2차 전지 시장 빠르게 크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장 자동화도 대세고요. 이런 관련 설비 수요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법인 같은 걸 통해서 해외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다각화 전략.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2023년에는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는 갑자기 적자로 돌아섰어요. 매출도 좀 줄었고요. 2023년에 반짝했다가 바로 적자라니 단순히 시장 상황 때문만이라고 하기엔 좀 설명이 부족한 느낌도 드는데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 점이 좀 그렇죠.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2023년에는 반도체랑 2차 전지 시장이 좋아서 덕을 좀 봤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역시 업황 변동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모두 적자를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 주가도 52주 최고가가 2,885원이었는데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한 1,300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비용 관리 문제라던가 특정 사업 부문 실적이 좀 안 좋았다던가 하는 요인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아, 실적 외에 혹시 다른 이슈는 없었나요? 작년 말에 유상증자를 했다는 소식도 본 것 같은데요. 자금이 좀 필요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에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약 48억 원 정도 이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발행가는 1,945원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최대 주주가 한국 웨이퍼 홀딩스라는 곳인데 이쪽이랑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부 갈등은 좀 경영진의 중요한 결정들을 느리게 만들 수도 있고 회사의 장기적인 전력에도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들이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 복잡한 내부 사정도 있을 수 있군요. 그래도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안성의 제2공장을 증축해서 그 웨이퍼 운송 용기 FOSB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다고 하던데요. 이건 확실히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겠죠. 네,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건 앞으로 반도체 시장 수요가 회복되거나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특히 요즘 반도체 소재나 부품 국산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유일 FOSB 기술을 가진 3S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개선은 좀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에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잘 냈나 보여주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물론 PBR, 주가가 순자산 대비 몇 배인가 하는 주가 순자산 비율은 2.17배 수준이고 부채 비율은 15%대로 아주 낮다는 점은 재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3S는 국내 유일의 FOSB 기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고 또 2차 전지나 환경시험 장비처럼 사업도 다각화했지만 동시에 최근 실적이 좀 부진하고 어쩌면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있을 수 있는 약간은 좀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군요. 정확합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기술 국산화가 중요해지는 시점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3S가 가진 이 독점적인 기술력이 과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뚫고 나갈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내부적인 불안정성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될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독보적인 기술의 힘, 과연 현재의 불확실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3S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흥미로운 정보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